다른 곳도 아니고 유럽, 그리고 트렌드에 가장 민감한 이탈리아에서 한국에 대해 극찬한 특집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일본을 넘어 세계를 호령하는 소프트 파워 강국이 됐나? 이탈리아 시사주간지 파노라마가 발행한 최신호에 전 세계로 휩쓸고 있는 한류 열풍을 다각도로 조명한 특집 기사의 제목입니다. 분량은 무려 3개 면을 꽉 채웠죠. 이 기사에서는 한국을 자동차, 첨단 기술은 물론 문화, 라이프 스타일, 문신 없는 깨끗한 외모, 패션 브랜드까지 세계에 수출하는 나라라고 소개했고,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비결을 짚어냈습니다. 특히 한국이 일본 신화를 지워버렸다라고 평을 했죠. 지금까지 사실 유럽 여러 나라들은 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외한 나라에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요. 과거 서양을 덮친 일본 열풍이 뒤로 밀려나 사라지고 한국의 파도, 즉 한류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대중문화가 이러한 한류를 이끌고 있으며 그 최전선에는 방탄소년단이 있다고 이 기사는 언급했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이 영어가 아닌 한국어 노래로 전 세계 팬들을 매료시켰다는 점을 부각시켰죠. 문화의 힘으로 인해 한글이 많이 알려졌고 한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로 평가받게 되기도 했는데요. 또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를 비롯해 많은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한국 영화들과 함께 드라마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넷플릭스와 애플TV 플러스가 경쟁적으로 한국 콘텐츠 산업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킹덤과 사랑의 불시착, 스위트홈 등 한국뿐만이 아닌 전 세계에서 인기 있는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 아이돌 스타 등의 인기와 맞물려 전 세계에서 주문이 폭주하는 한국 패션 브랜드, 국제적인 음식으로 자리매김한 김치 등도 한류의 대표 상품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한국이 서양을 모방했다면 지금은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은 단순히 강남 스타일 리듬만으로 유명해진 나라가 아니다 라며 글을 맺었습니다. 이 이탈리아 칼럼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아이디의 옆 숫자는 추천과 비추천의 수를 나타내죠. 왜 일본을 끌어들이나? 일본은 상관없다. 상대를 중국, 미국이나 프랑스로 하면 안 돼? 이거야말로 일본을 과잉 의식한 열등감의 발로다. 이탈리아의 주간지의 예의. 한국은 관민이 함께 국제사회를 향해 K브랜드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당한 활동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니까. 이 댓글이 사실이라면 경제도 문화도 정부가 국책으로 추진해서 이런 성과면 굉장한 거 아닌가요? 일본은 내수시장이 크다고 자위하며 전 세계에 못 파는 게 아닌 안 파는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계 최고의 시장을 가진 미국 가수들이 팝 음악을 전 세계에 파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죠. 인터뷰로 유도하는 질문을 던지고 질문받은 쪽에 립서비스를 그럴듯하게 확대 해석하며 과장되게 외치지 한국 언론의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유도 질문 정도가 아닌 외국인 섭외에서 일본 택시 자동문이 대단하다고 연출해서 지상파 방송에 방송하는 나라 아닌가요? 대한민국 정부 예산으로 BTS 그래미 같다는 댓글이 많이 보이는데요. 단체로 망상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일본 연예계는 낡은 체질이라 해외 소개 방법이 서툴렀을 뿐 한국은 해외 영향을 받고 이를 국내에 공급할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어서 SNS를 통해 열심히 전파시켰고 이게 해외에서 받아들여진 거지. 이탈리아인들은 좀 더 공부해라. 국가 예산에서 돈이 나오고 있어요. 자니가 정부 예산을 받아서 그래미 출전하면 참 대단할걸요. 시장 원리를 파괴해놓고서 굉장하지? 라고 폼잡는 건 일본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네요. 자, 댓글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뒷전으로 밀려나는 게 과연 홍보의 문제일까요? 최소한의 실력이 있어야 인정받는 게 당연한 세상이 아닐까 싶은데 1년 국가 홍보 예산이 1조 원 가까이 쓰는 나라에서 이런 댓글을 남기는 게 참 앞뒤가 맞지 않네요. 일본이나 정치도 일본이 홍보에 서툰 건 틀림없겠죠. 기사에 열거된 분야에서 뒤떨어진 것도 확실히 있겠지만 이기고 있는 게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반도 국가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다 홍보하는데 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돈 줘서 기사를 쓰게 하고 그걸 인용해서 폼잡는 행태일 뿐 자기들이 저런 수법을 쓰니까 일본 칭찬 기사가 나오면 로비했다고 시비를 걸지. 축하합니다. 일본을 넘어가 주시고 일본 따위는 필요 없으니 상관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나아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일본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도 말아주시면 합니다.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싶거든요. 제발 모쪼록 부탁드립니다. 기준이 뭔지 모르겠사오나 반드시 일본을 뛰어넘어 주셔서 손이 닿지 않을 곳까지 가주세요. 오늘 일은 축하드립니다.
일본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나. 관심이 없다곤 하지만 당장 일본 서점에는 혐한 서적들이 가득하고 베스트셀러 순위에도 있죠.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일방적으로 혐오하는 서적들이 베스트셀러에 있으면 욕먹기 일쑤인데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현상일까 싶네요. 일본은 자국 고유의 문화를 구축하고 있을 뿐 해외를 누리는 콘텐츠나 엔터테인먼트는 적으니까 단지 일본에서 해외를 의식하고 활동하는 사람이나 작품은 충분히 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이지. 이 기사를 쓴 사람은 뭘 가지고 이런 걸 썼을까? 애당초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는 자체가 이류 기자라는 이런 게 바로 우물한 개구리 같습니다. 확실히 BTS는 일본의 댄스 계열의 그룹에 비해 강하겠지요. 단 일본에서보다 해외에서 팔리고 있는 베이비 메탈이나 국내외에서 팔리고 있는 요네즈 겐시도 있으므로 양국의 연예계 전체로 다루면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BTS? 저딴 건 금방 질려서 쫑나는 거다. 참나 진짜. 댓글에서 언급한 그 잘 팔린다는 요네즈 켄시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가 120만 명 정도네요. 우리나라의 그냥 배우 김세론이 240만 명 정도인데 딱 절반 수준이죠. 베이비메탈은 인기 많은 한 멤버가 겨우 56만 팔로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인플루언서 정도밖에 안 되는군요. 한국은 팔로워 수 100위가 가수 김세정인데 이미 약 250만 명입니다. 근데 일본은 250만 팔로워면 닛산, 토요타 등 기업 계정 포함해 전체 15위인데 야 이거 상대가 되나요?